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자, 검찰 인사 관련해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검장 저렇게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인사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지금 있군요. 지금 보면은 가장 관심사는요. 서울중앙지검의 두 부장 인사였어요. 부장검사. 형사 1부와 반부패 수사 2부인데요. 형사 1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논란 요걸 다루는 곳이고요. 반부패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요걸 다루는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각각 부장검사들이 유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그대로 남게 된 거예요. 일단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유임은 예상하셨습니까? 그동안 가능성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예. 이미 법무부에다가 유임을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임될 거라는 건 거의 뭐 확실시 예상할 수가 있었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인사, 그러니까 예. 중앙지검장이 교체된 인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사 1부하고 반부패 2부인데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고 중앙지검장을 교체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왜 중앙지검장을 교체를 했냐? 예. 그때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그다음에 검찰도 모두 사실 결론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이라도 해서 예. 좀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 그마저도 대통령실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과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협의 없이 교체해버렸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뭐 부장검사 그리고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간부들의 어떤 의견과 그런 조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런 분들을 교체를 해서 또 오해를 받고 야당에게 또 공격을 당하느니 그냥 유임을 시키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쿠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은 예. 뭐 유임 예상됐다. 그리고 유임해봐야 그 의미가 뭐 큰 거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기존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입장과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죠.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마치 수사 라인을 다 교체해서 김건희 여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예. 수사에 상당히 뭔가 좀 외압성 개입을 할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예. 정작 지금 나온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가방 수수 문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예. 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냥 수사 라인이 그대로거든요. 실무 책임, 수사의 실무 책임자 그냥 예. 그대로 유임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장 교체한 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가져왔던 그런 수사 개입 프레임이 예. 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많이 좀 희석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중요한 것은요. 검찰은 이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혐의를 적용시키는 이 검사들의 그 현직에 있는 실무 라인이 그대로라는 것은 결국 윗선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어떤 권력적 외압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라는 대통령과 또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지들이 전부 다 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 이 관련 수사, 이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어떤 본인의 생각 그리고 원칙 이런 얘기를 좀 밝혔거든요. 들어보시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유진 대표. 예. 그렇다면은 일단 인사가 끝났으니까 뭐 이제 뭔가 좀 이게 좀 한 단계 넘어간 거잖아요. 예. 검찰이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이른바 뭐 가방 수수 문제와 이제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입니다. 사건 관련된 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미 한번 서면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서면 조사로 불충분하다,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예. 실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른바 그 계좌의 주인들 중에는 거의 상당 부분이 무혐의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검찰이 대면 조사를 할 명분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 가방 수수 문제인데 가방 수수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 뭐냐? 이거는 실정법상 혐의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가방 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정도로 대체를 하고 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사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비공개 대면 조사 정도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지검이 있어요. 전주지검. 전주지검에서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그리고 딸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잖아요. 거기도 인사가 좀 있었는데 화면 좀 볼까요? 자, 전주지검 형사 3부입니다. 지금 이거 여기가. 근데 여기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던 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가는 건가? 그동안 뭔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을 하다가 이번에 승진하면서 이게 서울지검장으로 옮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담당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강성필 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예. 그 직전에 전주지검장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앙지검장이 됐고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여권과 검찰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전주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이것도 사실 예상이 됐었죠. 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지검으로 옮겨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사실 그 아래 이제 부장까지 같이 옮기느냐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요. 예. 앞서서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뭐 거기가 다 기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선의 수사 검사들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해야 됩니다. 영장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부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하는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팀의 어떤 구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예. 다시 중앙지검에 올라와서 중앙지검에서 새롭게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예. 전주지검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검사가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본인이 일을 처리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인사가 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임도 있고 이동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던 수사의 연속성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가 읽히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 방송 중에 검찰 인사가 오늘 예정이 오늘 나온다 했는데 또 방송 중에 나왔군요. 그래서 좀 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